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올해 75, 해숙은 72였죠.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해숙은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할 일이 없네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답답해 죽겠어요. 정수는 신문을 접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도록 자식 하나 없이 살아온 두 사람에게 노년의 시간은 더욱 길고 적막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고 정리라도 해볼까? 이사 온 지 반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상자들이 그대로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창고로 향한 두 사람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추억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그릇들, 색이 바랜 옷가지들,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해숙의 손에 들린 것은 가죽으로 만든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작은 코끼리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 누구예요? 우리 사진첩에 왜 모르는 아이 사진이? 정수는 아내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아, 그냥 예전에 찍은 사진인가 보네. 하지만 정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사진첩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도 같은 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해숙입니다. 그날 사진첩을 발견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우리 집 사진첩에 왜 모르는 아이 사진이 들어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아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진이 우리 사진첩에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대신 급하게 일어나서는 마당으로 나가버렸어요. 잠깐만, 갑자기 어디 가세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해숙은 홀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예쁘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총 20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들의 배경을 보니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와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아이가 예전 동네에서 만났던 아이일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진첩이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 왜 그렇게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옛날 일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옛날 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숨기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진 속 아이의 환한 미소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남편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사진첩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놓쳤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사진첩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돋보기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 마이너스 2014년 여름. 2014년 여름이라면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살던 작은 마을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정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이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기만 했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금세 내려놓고는 한숨만 쉬었어요. 입맛이 없어. 나중에 먹을게. 저는 남편의 변화가 분명 그 사진첩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는 있어. 하지만 말하기가.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때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지훈이라는 아이야.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만났던.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지훈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 친척 아이인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은 아니야. 그냥 이웃집 아이였어. 그럼 왜 우리 사진첩에 그 아이 사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좀 시간을 줘. 준비가 안 됐어.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절절한 표정을 보니 무리하게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진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한 장의 뒷면에 연필로 흐리게 쓰인 글씨를 발견했어요. 우리 아들 지훈이. 저는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니요?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왜 이런 글이 적혀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의 뒷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글들이 더 발견되었어요. 지훈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글들은 모두 정수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의 글씨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왜 남편이 다른 집 아이를 두고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수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어제 사진 뒷면에서 이런 글들을 봤어요. 저는 우리 아들 지훈이라고 적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수는 그 글을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게 언제 적힌 거지? 당신이 적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 글씨인데요. 정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그럼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지훈이라는 아이가 우리와 어떤 관계였는지 말이에요. 정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웃집 아이였어. 7살쯤 됐을 거야. 그래서요. 그 아이 부모가 자주 집을 비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돌봐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질문에 정수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정이 많이 들어서 마치 우리 아들 같았어.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정이 든 이웃집 아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요? 여보, 혹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수는 그 순간 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면 우리가 그 아이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정수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나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여보, 대답해 주세요. 지훈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참 후에 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그 순간 저는 뭔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어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14년 여름, 우리가 살던 그 작은 마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큰 소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었지? 저는 기억을 더 자세히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맞아, 아이가 사라졌었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 7살 남자아이, 그리고 우리가 이사 온 바로 그 시기. 저는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가져와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 특히 그 파란색 티셔츠와 코끼리 인형. 혹시 이 아이가?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지훈이가 바로 그때 사라진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수는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뭔데 이렇게 일찍? 지훈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혹시 2014년 여름에 우리 동네에서 사라진 그 아이 맞죠? 정수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기억났어요. 그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잖아요. 7살 남자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경찰까지 나왔었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로 이사 온 게 바로 그 직후였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이사를 결정했었어요. 정수가 먼저 이사를 하자고 제안했었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 아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정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관련이 있긴 해. 어떤 관련이요? 그냥 마지막에 그 아이를 본 사람 중 하나였어.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마지막에 본 것뿐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아들이라고 적어놨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분명히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50년 넘게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뭘 숨기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든 함께 해결해봐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하기 힘들어.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정수는 한참을 울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온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데려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왜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정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너무 외로웠잖아. 평생 아이 없이 살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하도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놀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한 거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어차피 그 아이 부모도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정수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져버렸어. 사라졌다고요? 내가 데려왔는데. 며칠 후에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거든. 그런데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여보, 끝까지 말해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정수는 한참을 울더니 간신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 순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그 사진첩을 숨겨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부모는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10년이나 지났는데.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해봐요. 아직도 아이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과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지훈이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그의 고백을 듣고 있었어요. 혜수가 정말 미안해.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너도 알잖아. 병원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저는 그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가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야. 부모는 관심도 없고 그 아이는 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랐어.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혜수가, 그때 나는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아. 아이가 너무 간절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루만 우리 집에서 재우려고 했어. 그 아이 부모가 또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끔찍한 결과를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됐던 거군요. 그래, 지훈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할아버지 집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지금은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 저는 남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했어. 그 아이를 본 적 없다고. 정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집까지 와서 수색했는데 그때 지훈이를 다락방에 숨겨놨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락방에 숨겼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그럼 지훈이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어.
진짜 부모님한테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울면서. 하지만 내가 그 아이한테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다고. 너를 찾지도 않는다고. 이제 우리가 너의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정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우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도 체념한 것 같았어. 더 이상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남의 집 아이를 납치해서 키웠다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수는 그 질문을 받고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정도 함께 살았을 때였어. 내가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밤 지훈이를 원래 집 앞에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어. 정수는 한참을 울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지훈이를 깨워서 차에 태웠어.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훈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내렸다고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라고 소리치면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지훈이를 찾았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그래서요?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해줬어.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요?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지훈이가 사라져버린 거야. 저는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지훈이가 없었어. 대문도 열려있고. 그럼 혼자 나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정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못했어. 어떻게 신고해?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혼자 찾아다닌 거군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찾아다녔어.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그 동네에 있을 수가 없었어. 매일 지훈이 부모를 보면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여보,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일을 혼자 감당해온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 밤 지훈이 꿈을 꿨어. 그 아이가 할아버지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꿈을.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요.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해결해봐요. 지훈이를 찾아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훈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0년 전 그날 밤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 지훈이가 사라진 그날 밤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새벽 3시쯤이었어. 지훈이가 잠들어 있었는데 나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지. 정수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요? 차 소리 같았어.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저는 그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차 소리요? 그럼 혼자 나간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날 밤에 우리 집 주변에 평소에 없던 차가 있었나요? 있었어. 파란색 작은 트럭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 트럭이요? 청소업체 트럭 같았어. 옆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럭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번호판은 기억 안 나고. 그런데 트럭 뒤편에 사다리가 달려 있었어. 여보,
그때 우리 동네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 새로 이사 온 남자가 청소 관련 일을 한다고 했었어. 누구요? 이름이 성민인가 뭔가 그랬어. 혼자 사는 것 같았고 말수도 별로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언제 이사 왔었어요? 지훈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쯤. 2014년 7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 그럼 지훈이가 사라진 시기와 비슷하네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있어요? 집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어. 화학 냄새 같은. 세제나 표백제 냄새였을 거야.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 새벽 2시, 3시에도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곤 했지. 저는 그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청소업체 트럭, 지훈이 사라진 시간과 일치하는 차 소리. 여보, 혹시 그 사람이 지훈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왜?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단서들이 모두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는 더 많은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억해봐요. 파란색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가슴에 작은 코끼리 인형이 달려 있었지. 그 코끼리 인형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지훈이가 그 인형을 정말 아꼈어. 이건 엄마가 사준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항상 만지작거렸지. 그럼 만약 지훈이를 찾는다면 그 인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회색 코끼리인데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했어. 그리고 코끼리 코가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였지. 여보, 그럼 이제 그 성민이라는 사람을 찾아봐야 해요. 저희는 그날 오후 10년 만에 옛날 동네로 향했습니다. 어머, 정수 씨네. 언제 오셨어요? 동네 김할머니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이 동네에 성민이라는 분 아세요? 성민이요? 아, 그 청소업 하던 분? 맞아요. 그분 지금도 여기 사세요? 아니요, 몇 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조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뭐가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요? 네, 7, 8살쯤 된 남자아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타났어요.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지훈이가 사라진 직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파란 옷을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뭔가 작은 인형을 가지고 다녔던.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코끼리 인형이었나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그 성민 씨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급하게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기록이라. 있네요. 성민 씨. 2016년에 서울 강북구로 이사 가셨네요. 주소를 받아든 저희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상가 건물이었고 1층에 성민 청소용품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청소용품 좀 보러 왔어요. 사장님,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한 7-8년 됐나요? 예전에는 청소업체에서 일했었죠. 어느 지역에서 일하셨어요? 경기도 쪽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정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순간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몇 살이에요? 올해 17이에요. 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17이면 10년 전에 7살이었겠군요. 아드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지훈이의 모습이었어요. 잘생겼네요. 이름이 뭐예요? 지민이에요. 성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가게 뒤쪽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잠시 후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청년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지훈이었고 그의 가방에는 여전히 작은 코끼리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은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지민아, 위에 올라가 있어. 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정말 착해 보이네요. 그런데 손님들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성민은 갑자기 서둘러 저희를 내보내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세제를 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여보, 분명히 지훈이 맞죠? 맞는 것 같아. 그 코끼리 인형도 그대로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실종된 아이를 남편분이 일시적으로 보호하시다가 잃어버리셨고 지금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의심하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형사님은 2014년 김지훈 실종 사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네요.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형사님은 곧바로 수사팀을 구성해서 성민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성민 씨죠? 2014년 아동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성민은 경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드님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성민은 어쩔 수 없이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지민이에요. 7살 이전 기억이 있나요? 지훈이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꿈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 있나요? 형사님이 저희를 가리키자 지훈이는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제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 인형요.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꿈에 나오는 할머니가 엄마가 사준 거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살아있었고 성민이 그를 키워왔던 것이었어요. 성민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2014년 그날 밤 저는 청소 일을 끝내고 트럭으로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지훈이었죠?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저희에게 돌아오려고 했었던 거군요.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동네로 향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도 아이가 간절히 필요했거든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제 아들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괴한 거군요. 처음엔 며칠만 함께 있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성민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바꾼 건가요? 제 고향 친구가 호적 관련 일을 도와줬어요. 뇌물을 주고 박지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죠.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계속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라고 했죠.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갔고 진짜 부모님도 너를 버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훈아. 너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너를 찾고 계셔. 형사님이 지훈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10년 동안 계속 찾고 계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죠? 매일 괴로웠어요. 특히 지훈이가 악몽을 꾸고 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찾고 있어요라고 울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훈 군이 김지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 군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에 도착 예정입니다.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곧 만날 수 있어. 저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부모님이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셨는지 몰라. 그날 밤 지훈이는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래, 지훈아. 그때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정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지훈이의 순수한 마음에 저희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지훈이와 그의 부모님이 재회하는 날이 왔습니다. 경찰서에는 상담 전문가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준비됐니? 네. 떨리지만 괜찮아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1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았어요. 여자분이 지훈이를 보자마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맞니? 남자분도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야? 지훈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엄마.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쩍 커서. 엄마, 정말 제 엄마 맞아요? 그럼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야. 지훈이의 아버지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상담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적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유대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냈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 기억나요? 정말 기억나니? 네, 그리고 아빠랑 함께 자전거 타던 것도. 지훈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기억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감격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지훈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야.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모든 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 저는 진작에 용서했어요. 지훈이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훈 군이 가족과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민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성민 씨는 아동 유괴, 신분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해하지 않고 잘 키웠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것 같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성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겠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란 덕분에 그나마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지훈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성민 아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저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갖는 게 자연스러워. 그날 오후 지훈이는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훈이가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가끔 보러 올게요. 우리도 사랑한다, 지훈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해. 네, 꼭요. 몇 주 후 저희는 성민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성민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민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 씨도 외로웠고 아이가 필요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죠. 정수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성민 씨, 출소하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민과의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그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이 사진들 지훈이 부모님께 드려야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희는 사진첩을 정리해서 지훈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감사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훈이의 어머니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훈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 주말 지훈이가 부모님과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지훈이는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정말 보고 싶었어, 지훈아.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부모님과는 잘 지내고. 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지훈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나중에 크면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요? 네, 저처럼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주는 경찰이요. 그럼 다른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 지훈아. 꼭 이루길 바라.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날 저녁 지훈이 가족이 떠난 후 저와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모든 게 잘 해결됐네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몇 년 후
저희는 지훈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지훈이는 경찰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아. 저는 그 순간을 보며 느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말이에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그 낡은 사진첩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때로는 아픈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지훈이는 경찰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지훈이를 응원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사진첩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